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 홀 우주론 표준 모형 넘어 비욘드 더 스탠다드 모델, 이것을 물리학 분야에서 BS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표준 모형이 현 물리학의 공식 입장이고요. 근데 표준 모형이 많이 부족합니다. 표준 모형을 넘어서 뭔가가 있다, 그것을 이제 비욘드 더 스탠다드 모델 BSM이라고 부릅니다. 어미양자 홀 우주론, 제가 한 200편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어미양자 홀 우주론은 현 물리학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 물리학과 전혀 다르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입이잖아, 사입이. 물리학과 다르면 사입이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비욘드 더 스탠다드 모델이라는 것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 표준 모형 넘어, 네, 표준 모형을 넘어서 대통령 이론, 초대칭 이론, 촉근 이론, M이론, 고리향자 중력 이론도 있고요. 수전 뉴턴 역학 이론도 있습니다. 어미양자 홀 우주론은 6번에 해당하는 거다. 자, 6번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물리학의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표준 모형을 넘어서 뭔가가 있다. 그것이 나는 6번이다. 그러면은 이제 어미양자 홀 우주론은 물리학의 한 분야에 속할 수 있다. 이거 참, 이 BSM, 이걸 찾은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사이비 물리, 유사과학, 이쪽으로 몰릴 뻔 했는데, 표준 모형 너머라는 분야가 있다.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이 있고, 우주론의 표준 모형이 있습니다. 자, 미시세계는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를 해석하자. 그것이 양자역학이죠. 이 양자역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이고, 이와 같죠.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 네, 이것을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업, 참, 탑,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우리 전자, 이렇게 광자, 힉스 입자가 또 여기서는 핵심이죠. 이것이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이라고 부른다. 자연계의 기본 입자와 중력을 제외한 그 상호작용,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 전자기 상호작용을 다루는 게이지 이론이다. 말이 어렵습니다만 아까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력을 다루는 양자생력학과 양력과 전자기를 다루는 와인버그 살람 이론으로 이루어진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전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요게 강력을 다루는 행렬, 이거 양력을 다루는 행렬이고, 이거는 전자기력을 다루는 행렬이다. 현재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한 중력을 제외한, 중력은 오리무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의 모든 현상들은 전부 이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글을 이렇게 쓰는지. 대학교 유명한 교수님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강의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표준 모형으로서 드디어 물리학이 완성이 됐다. 물리학이 완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네, 여기서 규약주의에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이 안 됐는데 어찌 보면은 틀렸다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부족한데 완성이 됐다.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하다. 아름답다. 왜 도대체 이런 말을 하냐? 규약주의가 약간 있는 것 같다. 표준 모형의 핵심은 빅뱅 때 전자기력과 양력의 근원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전자기력, 빅뱅 때 전자기력과 양력이 통합됐구나. 그것이 표준 모형의 핵심이구나. 자, 요 두 개가 빅뱅 때 같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이 두 가지 힘이 매우 다릅니다. 다르죠? 양력하고 전자기력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빅뱅 때는 같았대요. 와인버그는 이를 힉스 메커니즘에 의해 전기력과 양력의 대칭성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칭성 깨짐에 대해서도 직전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주의 온도가 식어가면서 대칭성이 깨지는 바람에 서로 다른 힘으로 갈라져 나왔다. 2013년 힉스 입자의 발견으로 이 같은 표준 모형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모두 검증됐다. 실로 아름답다고 할 만하다. 모두 검증됐다.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여기서 힉스 입자 이겁니다. 이것의 발견으로서 모두 검증이 됐다. 실로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입니다. 네, 현재 우리고, 아마 여기가 이제 빅뱅 때인 것 같은데,
자, 현재는 다르잖아요, 전혀. 강력, 전자기력, 양력, 현재는 전혀 다르죠. 근데 하여튼 이전에 여기 통합되는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것을 전향력이라고 부릅니다. 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빅뱅 근처에서 이것이 전자기력과 양력은 통합됐다. 그것도 또 이제 수식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표준 모형,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의 핵심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왜냐면 이게 양력, 전자기력, 강력은 양자역학이기 때문에 이 세 개가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아니 이 두 개가 통합이 됐으면 결국 같은 건데 개념이 같은 건데 개념이 통합이 돼야죠. 네, 그것을 GUT 대통일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절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요 두 개는 증명됐다. 자, 그럼 강력까지 통합시켜보자. 안 돼요. 계산이 안 됩니다. 중력은 오리무중. 왜 안 되냐?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 양력이 전자기력이 이렇다. 여기 좌측이 측정됐습니다. 우측은 예측이죠. 예측. 측정이 됐으니까 이것을 그으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양력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강력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합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꺾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그럼 얼마만큼 꺾겠습니까? 이것이 아무도 증명이 지금 계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대통합이. 그것이 이제 또 표준 모형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대통합이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 벌써 이렇게 대통합이 안 되고 있는데 자연의 모든 현상들은 전부 이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모두 검증됐다. 실로 아름답다.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물리학자들은 표준 모형에서 아름다움과 미학적 불편함을 동시에 느낀다. 아름답다, 맞다. 근데 이게 아니다, 이게. 불편하다. 이런 뜻이죠. 어쩌면 인류는 다시 한번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다. 자,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뭡니까? 그냥 물리학이죠. 물리학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다. 자, 단점.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의 단점. 자, 모든 현상은 이 모형으로 설명 가능하다. 모두 검증됐다. 아름답다. 아니라는 거죠. 왜 이들 19개의 변수들이 하필 그 값을 가진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네, 요거 다 측정값들입니다. 물론 계산값도 있고요. 측정값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간 아니 왜 그 질량을 갖냐는 거죠. 왜? 이유가. 측정을 해서 그렇다. 그건 답변이 아니잖아요. 질량을 갖는 근본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힉스 입자가 뭐 힉스 메커니즘 뭐 등등을 통해 가지고 입자의 질량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또 그 말이 되죠. 그럼 또 힉스 입자가 뭐냐? 네, 힉스 입자가 이제 또 태클이 걸리는 거죠.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거기에. 힉스 입자가 여기에 질량을 부여했기 때문에 질량을 갖는 거다. 한 절반 정도 질량의 근원을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힉스 입자가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또 오류가 있어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왜 3세대입니까? 자, 1세대, 2세대, 3세대입니다. 왜 3세대죠? 예, 관찰이 그렇게 됩니다. 3세대로만 관찰됩니다. 자, 그럼 4세대는 존재하지 않느냐? 네, 4세대 존재할 거야, 안 할까요? 관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4세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관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자, 4세대 관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답변을 못 한다는 거죠. 우주상수 문제. 네, 10의 120승배의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우주상수 문제.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 문제가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이니까 0%에서 100%, 0%에서 100% 사이로 계산이 돼야 돼요. 그런데 10의 120승배 %로 계산이 되더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뭔가가 틀렸다는 거죠. 완벽하게. 무한대로 틀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0%에서 100%로 나와야 돼요. 이게. 자기 홀극 문제. 이것은 또 빅뱅 이론의 3대 문제점이죠. 뭐 인플레이션 이론, 급팽창 이론이 나와가지고 깔끔하게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럼 또 급팽창이 뭐냐? 뭐가 급팽창을 야기했냐? 또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중성미자 질량은 왜 0 일렉트론 볼트냐? 자, 힉스 입자가 만물에 질량을 부여했다. 그래서 질량을 갖는 거다. 네, 이해는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힉스 입자하고 여기 중성미자 있잖아요.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하고 반응을 안 합니다. 요게 이렇게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안 한다는 말은 질량이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힉스 입자가 질량을 부여를 하는데 반응을 안 한다는 뜻은 질량이 0이죠, 0. 질량이 0으로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현재 표준 모형의 공식 입장이에요. 공식 입장. 근데 측정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아니,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특히 요거는 전자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전자. 요 전자 있잖아요. 전자보다 훨씬 무거워요. 근데 어떻게 이거에 0 일렉트론 볼트, 질량을 0 일렉트론 볼트로 줘야 되느냐. 예, 그러면 계산이 잘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건 계산이지만, 진실은 전자보다 더 무겁다는 거죠, 이게. 설명을 해봐라. 설명을 못 한다는 겁니다. 뮤온 G-2 실험 문제. 자, 이것은 설명을 못 했잖아요, 이거는 설명을 해봐라. 설명을 못 한다.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틀린 겁니다. 뮤온 G-2 실험 그래가지고, 하여튼 무슨 실험이 있는데, 표준 모형의 계산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실험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이건 완벽하게, 표준 모형의 이론과 실험 진실은 완벽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거를 뮤온 G-2 실험 문제라고 부릅니다. 네, 방금 그건 표준 모형이 틀렸다가 아니고, 표준 모형이 부족하다가 아니고, 표준 모형이 틀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 암흑물질 어디로 갔습니까? 암흑에너지 어디로 갔습니까? 따로 노는 강력.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표준 모형의 핵심은 전자기력과 양력이 통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논리로 강력도 통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강력은 이상하다는 겁니다. 통합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왜 강력을 통합을 못 시키냐. 중력은 이해도 불가, 계산도 불가. 힉스 입자가 정말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기본 입자일까? 네, 힉스 입자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힉스 입자의 발견으로 표준 모형은 모두 검증됐다. 와, 그럼 힉스 입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자, 힉스 입자는 진짜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기본 입자입니까? 아무도 모른다. 자, 반물질 어디로 갔습니까? 또 역시 급팽창 이론, 급팽창 이론, 또 그 밑에 기초 주춧돌을 빼가지고 그 중간에다가 끼워 얹은 거죠. 몇몇 상수가 너무나 큰 값, 너무나 작은 값을 가진다. 예, 숫자가 너무너무 작아. 또 어떤 것은 너무너무 커요. 도대체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네, 그것을 계층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 계층 문제, 여기서 있어요. 그 계층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아니, 10의 120승 배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거를 너무너무 큰 숫자. 네, 그 다음에 중력. 중력은 너무너무 작은 숫자. 왜 이렇게 계층 문제가 발생을 하냐.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모른다. 강력이 CP 대칭을 위반하는 정도는 지나치게 작다. 이건 제가 이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단점이 엄청나게 많다. 이 단점이 이것뿐만 아니라 무수하게 있습니다. 그 단점을 아무것도 설명을 못한다는 거죠. 이 하나하나가 다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주론의 표준 모형, 람다 CDM. 람다 콜드 다크 매터. 람다 CDM. 람다라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과 콜드 다크 매터가 만난 거를 람다 CDM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고, 람다 CDM 모델은 대폭발 우주론을 한 갈래로서 우주를 해석을 하니까 이제 빅뱅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람다로 나타내주는 우주상수와 가설상의 차가운 암흑물질과 보통물질이 주성분인 우주를 기술하는 매개 변수 모형이다. 우주의 성질에 관하여 적합한 설명을 내놓는 가장 단순한 모형이기 때문에 흔히 대폭발 우주론은 표준 모형으로 일컬어진다. 우주론의 표준 모형은 뭡니까?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람다 CDM이 가장 명쾌하게 답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우주론 표준 모형은 람다 CDM이다 라고 이제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주를 해석을 하니까 우주 배경 복사, 존재와 구조, 은하 분포 속의 거대 구조, 관측에서 알 수 있는 수소와 헬륨, 리튬 조성의 계산을 하고 먼 은하와 초신성에서 오는 빛에서 관측된 우주의 가속 팽창 뭐 등등. 야, 결국은 우주를 해석하는 거는 란다 CDM 모델이구나. 란다 CDM 모형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우주론적인 규모에서 정확한 중력 이론으로 취급한다. 말이 어렵습니다만 일반 상대성 이론은 원자보다 작은 것을 해석하는 것이 양자역학이고요. 원자보다 큰 것을 해석하는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요. 자, 원자보다 큰 것, 그럼 우주는 야, 그 중에서 이제 란다 CDM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부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중력 이론, 란다 CDM이 중력 이론이네요, 결국은. 앞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은 란다 CDM이구나. 자, 단점. 역시 란다 CDM 모형이 지금 진실로 홍보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의 68%를 차지하는 암흑 에너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우주의 27%를 차지하는 암흑물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또 우주상수 문제가 발생을 하죠. 다시 앞에서도 제가 우주상수 문제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주상수 문제란 양자역학 있잖아요. 양자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섞었어요. 섞으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10의 120승배라는 말도 안 되는 0%에서 100% 사이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10의 120승%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이건 무한대죠. 무한대. 0 아니면 1이죠. 0부터 1 사이. 근데 10의 120승배라고 하니 이거는 무한대 오류. 오류가 조금 오류 있다. 아니요. 무한대의 오류가 있다. 대표적으로 등방성 위배, 각기 다른 물리학에 기반한 독자적인 관측이 모두 CMB 쌍극자의 방향을 가리킨다는 사실은 우주가 CMB 쌍극자 방향으로 비등방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자, 빅뱅이 있어요. 빅뱅이 있으면 이거 뭔가 등방적으로 이게 균일하게 뭔가가 나타낼 것 같은데 완벽하게 관측을 하면 할수록 우주가 완벽하게 비등방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자, 이것이 균일하게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히 뭔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를 흰선을 중심으로, 여기는 파랗게 보이고, 네, 여기는 빨갛죠? 아니, 빅뱅이라고 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우주적 구조거든요. 자, 우주 전체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뭔가가 있어가지고, 뭔가 어마어마한 게 빅뱅 말고 뭔가가 어마어마한 게 있어가지고, 그 뭔가 어마어마한 어떤 놈이, 자, 위에는 약간 차갑게 만들고, 밑에는 약간 뜨겁게 만들고, 이런 현상을 지금 계속 관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 왜 위는 뜨겁고 밑은 차갑냐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그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는 아주 미소,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지금 아주 작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빅뱅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아주 작은 게 매우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것이 급팽창 이론도 해결 못 합니다, 이거는. 균질성 위배, 일부 연구자는 대규모 구조 중에서 다음처럼 란다 CDM 모형이 기대하는 균질 규모와 상충하는 다수 구조를 발견한 바 있다. 하여튼 우주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텔레비전이나 유명 대학교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무조건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이 정답이고 우주로는 란다 CDM 모델이 정답이다. 실로 아름답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일까? 자, 그래서 또 읽다 보니까 재밌는 글을 또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 물리학이 반증주의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제 철학 용어로 규약주의라고 부르죠. 자, 아주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모르죠. 하나님은 존재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종교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하나님은 존재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아요. 깐 다음에 막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종교가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물리학에서 그런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자, 그건 이제 규약주의, 그것을 이제 그 철학 용어로 규약주의, 반증주의, 반대 증거가 부적절해 보이도록 하는 임시 가설의 도입. 누군가가 반론을 제기를 했어요. 아까 제가 단점을 여러 가지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단점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임시 방편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근데 물리학은 뭡니까? 물리학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계산으로. 그게 물리학 아닙니까? 근데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든지 아니면 이론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표면적 정의의 수정. 자, 이게 핵심적으로 틀렸어. 그러면 또 바꾸면 되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플레이션 이론이죠. 자, 옛날에는 빅뱅이 언제 일어났냐면 탁구공. 우리 우주의 근원은 한 요 정도. 탁구공이죠. 탁구공만 한 게 뻥 터져가지고 우리 우주가 지금 현재 우리 우주가 됐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점이 이제 심각하게 세 가지 문제점이 심각하게 이제 주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앨런 구스가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급팽창 이론이라고 이제 바꾸는 거죠. 물리학 이론을. 그럼 인플레이션 어디냐? 네, 여기다. 여기가 뭐냐? 네, 플랑크 길이. 플랑크 길이라는 것은 물리학이 플랑크를 만나면 물리학이 파탄이 납니다. 즉 플랑크보다 더 작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광자, 우리 빛이자 빛. 빛보다 훨씬 작은 겁니다. 어떻게 우리 우주가 어떻게 빛보다 훨씬 작은 크기였대요. 빅뱅 때. 그게 뻥 터져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우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우주가 탁구공만 했다. 그것도 믿기 힘들어 죽겠는데. 네, 그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또 뭐라고 설명하느냐. 네, 이건 또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없을무에서 뻥 터져가지고 우리 우주가 나타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이제 임시 가설을 도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수정을 하든지, 물리학이 지금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실험자의 신뢰도에 대한 의심. 그러니까 반론을 제기를 했어. 그럼 네 실험 제대로 한 거 맞냐? 그것부터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따져야죠. 네 실험 제대로 한 거 맞냐, 틀리냐. 그렇게 따져야죠. 이건 당연히 맞는 겁니다. 및 검증된 이론을 위협하는 관찰이 없다라는 선언.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당신 그 실험이 잘못됐다. 당신 그 관찰 있잖아요. 우주를 관찰이 잘못됐다라고 먼저 이렇게 딱 선언을 한 다음에, 다른 곳에는 아무도 그런 관찰한 적이 없다. 그런 실험이 발견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무조건 틀렸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앞에서 제시했던 그 표준 모형 있잖아요. 그게 위배되는 거면은 무조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존의 이론을 방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론가의 통찰력에 대한 회의. 네. 자, 이거 틀렸다. 예, 그래서 표준 모형이 틀린 거다. 그래서 정답이 뭔데? 정답이 뭡니까? 당연히 할 말이 없죠. 지도 모르면서 왜 요거를 비판을 하냐? 자, 이것을 이제 규약주의, 반증주의적 비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먼저 전부 이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홍보를 해요. 그 다음에 실로 아름답다. 모두 검증됐다라고 이렇게 막 유명한 대학교 교수님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은 다 이렇게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완성이 됐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누군가가 비판을 하면, 그래서 이게 아주 지금 현재까지 아주 적합하게 가장 단순하고 깔끔하게 내놓는 모형인데, 당신이 주장하는 거는, 그래서 뭐,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우주론자 일부가 란다 시대의 모형을 다른 우주론 모형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시점에 이르렀다. 똑같은 얘기죠. 어쩌면 인류는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에서 어쩌면 인류는 다시 한번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 우주론은 란다 시대의 모형에서
지금은 우주론자 일부가 란다시리엠 모형을 다른 우주론 모형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시점에 이르렀다. 자, 그래서 표준 모형 넘어 이렇게 단점들이 나타나니까 표준 모형 넘어 표준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설이 수많은 이론 물리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통일 이론인데, 원래 대통일 이론은 표준 모형에서 완성을 해야 돼요. 이것이 대통일을 이루어야만 대통일 이루어야 하는데, 그런데 역시 지금 불가능하다. 강력과 전자기력을 통합하려는 시도고 SU5 대통일 이론. 자, 이것이 아주 이제 대통일 이론으로 각광을 받았는데 죽은 이론이 되고 말았다. 죽은 이론이 돼버렸습니다.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이론은 SO10 대통일 이론이다. 직전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요것이 SU5 대통일 이론인데, 이거 사장 죽었다네요, 이게. 그래서 인터넷 좀 더 찾아보니까 이게 SO10 이렇게 이게 이제 SO10 이론, SO5 이론. 요것이 이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초대칭 이론. 모든 입자는 초대칭 짝이 존재할 것이다. 이것이 표준 모형이고요. 즉 이걸로 보면은 밑에가 현재의 물리학이고요. 이 현재의 물리학과 대칭되는 짝이 존재할 거다. 어떠한 것도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촉근이론, M이론, 만물의 근원은 진동하는 끈이다. 이거 유명한 거죠. 그나마 다양한 이론들 중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나마 조금 낫다 라는 뜻이죠. 이거 역시 문제가 플랑크 길이에서 출발을 합니다. 플랑크 길이, 물리학이 플랑크를 만나면 붕괴가 돼요. 붕괴가 파탄이 나요. 물리학이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디서 플랑크 길이부터 출발을 하는지 검증도 불가능하고요,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수학의 세상입니다. 끈이론을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요거 끈이론, 만물의 근원은 요 진동하는 끈이다. 진동을 하고 있네요. 근데 요 크기가 얼마냐? 플랑크 길이. 플랑크 길이. 어마어마하게 작은 길이. 광자보다 훨씬 작은 길이. 물리학이 플랑크 길이를 만나면은 붕괴된다. 물리학이 붕괴된다. 파탄난다. 자, 고리 양자 중력 이론. 중력은 양자와 가정으로 표현된다라는 주장. 고리로 간주되는 시공간의 격자. 역시 플랑크 길이부터 출발을 합니다. 고리로 강조되는 시공간의 격자. 고리. 여기 있네요. 시공간. 이제 시공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시공간이 고리로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리 양자 중력 이론이죠. 참. 이것이 그럼 크기가 얼마냐? 플랑크 길이. 물리학이 파탄나는 플랑크 길이. 물론 사실일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일 수 있으면 첫 번째, 하여튼 그거는 그러면 결과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자, 수정 뉴턴 역학. 암흑물질 없이 뉴턴 역학에 위배되는 천체한성을 가리키는 이론. 가속도가 0에 가까운 곳에서 성립한다고 주장을 한다. 여하튼 뉴턴 역학이 맞다. 뉴턴 역학을 살짝 수정을 하면은 또 진리가 계산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역시 표준 넘어 모형. 자, 1번하고 2번이 치명적인 단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3번 표준 모형 넘어간 이렇게 다양한 이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해도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 아무리 이론이 쏟아진들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이게 진실이라면 진실 하나가 여기 단점 모든 것을 그 한계가 다 설명하고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한계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고리 양자 중력 이론은 뭡니까? 중력만 설명하는 거잖아요. 중력만. 그 대통일 이론은 강력만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게 강력하고 전자기력 통합. 즉 현 물리학의 실정이 뭘 해도 불가능이 나온다는 거죠. 불가능이. 그 문제가 요겁니다. 요거 한 개 딱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너 불가능이지 않냐, 무한대이지 않냐, 무한대네, 이거예요. 이게 그 무한대. 불가능, 틀렸다. 완벽히 무한대로 틀렸다. 자, 음이양자홀 우주론은 한 200편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고 계산을 통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양자홀 우주론 여기 6번에 해당한다.
어미양자 홀 우주론은 물리학에 포함될 수 있다 라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